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내일부터 푸른 초장으로 날아갈 듯한데요. 주말에 듣는 통키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여러분, 주말의 통키뉴스 정말 오랜만이죠? 한 주말을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 한국에 계신 우리 미주놀 가족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바이든 표 구제안 통과 시에는 내년도에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관리가 가능하고 부티지지 교통장관도 현금 지급 대상자 축소에 부정적임을 내비쳤는데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기 부양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완전 고용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옐런 장관은 7일, 오늘이죠. CNN에 출연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구제 법안의 이득이 위험보다 더 크다면서 이같이 예상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는 바이든표 구제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는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재무부 장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지낸 인사인데요. 옐런 장관은 나의 전임자가 이 법안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위험이라면서도 그가 인플레이션을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만일 그런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국가는 이에 대처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경제적 도전과 엄청난 고통,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재무부 장관 서머스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지적을 했는데 옐런은 맞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관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 더 경계해야 될 것, 더 위험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제적 도전과 엄청난 고통, 그것이 가진 가장 큰 위험. 마치 제가 자네 옐런 팬이지 않습니까? 우리 옐런 장관이 이 얘기를 듣는데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명단 대첩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그 회오리 바람이 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느꼈던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적은 일본군이 아니라 우리 안의 패배의식, 우리 안의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How to overcome fear, 공포. 그 얘기가 떠오르네요. 자, 옐런 장관은 또 공화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구제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준비가 돼 있냐는 질문에 대해 명백한 답을 피하면서도 중산층 가정이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며 현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데에 자신과 바이든 모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을 빼버리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는 1년에 6만 달러를 버는 초등학교 교사나 경찰관을 생각한다면 또 등교하지 않는 아이들과 그들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둬야만 했을 수도 있을 그들의 많은 추가 부담과 마주한다면 그들이 지원받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10만 달러에 10만 불의 연봉을 받는 사람조차도 텍스가 워낙 세잖아요. 여기서 텍스를 떼고, 그렇죠? 인컴 텍스 떼고 하면은 사실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구제 법안 규모에 대해 공화당은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연간 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인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400달러를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쟁점으로 부상이 됐고요. 옐런은 현금 지급 대상자를 어떻게 할지 정확한 세부 사항이 결정돼야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족 역시 도움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잘한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도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서 구제 법안 액수가 너무 크다는 비판에 맞서 이를 옹호했습니다. 즉 부티지지 장관은 정부가 현금 지급 대상자의 수입 기준을 낮출 것인지에 대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하는 가정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회와 논의하고 있으며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서머스 전 장관을 비롯해 법안 규모와 관련한 공화당과 민주당 내 온건파의 비판에 대해 지난 4개 정부 경제 참모들의 지지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한 번에 많은 일을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미 항공사들이 대규모 휴가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항공사 직원 급여 보호 연장 조치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실수인지를 묻자 만약 해당 내용이 최종적인 법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 법과 별개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인프라 투자는 비용이 투입된 만큼 절약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 문제를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초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첫 헤드라인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 인터뷰가 지금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3천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3천만 명을 넘겼다고 CNN 방송이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CDC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미국인 수를 3,157만 9,100명으로 집계를 했고요.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914만 7,185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 이날까지 배포된 백신은 5,930만 7천 회분, 이 가운데 접종된 백신은 4,121만 회분으로 각각 집계됐고 백신 접종분은 전날보다 200만 회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머지않아 하루 150만 명 접종이 이를 것이란 바이든 대통령의 기대치에는 아직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접종 대상도 확대되고 있고요. 최우선순위였던 의료기관 종사자와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 직원, 고령자, 필수 직종 인력에 대한 접종이 마무리돼 가자 다른 취약계층의 백신의 문호를 여는 것입니다. 뉴욕주는 의료시설 인력의 약 75%가 백신을 맞자 연령에 상관없이 2가지 이상 합병증을 가진 사람들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주지사실은 암과 만성 신장병, 폐질환, 신장병 등을 자격 요건으로 들었고요. 뉴욕주는 이런 만성 질환자에게 백신 문호를 개방하는 첫 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보건국은 최근 취약계층과 노숙자, 보험, 미가입자, 이민자 같은 소외된 공동체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일례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받는 병원에 좀 더 많은 백신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뉴욕 등 북동부 지역에는요, 대규모 겨울 폭풍이 닥치면서 또 다른 차질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미 일부 주에서 폭설로 백신 접종소가 문을 닫은 바 있고 뉴욕주에서는 7일 일부 접종소가 임박한 겨울 폭풍으로 운영을 중단한다고 쿠오모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는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CNN은 매일 백신을 맞는 사람의 숫자가 코로나 새로 감염되는 수를 앞지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백신 공급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낙관을 품어볼 여지다. 그러니까 낙관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위기대로 그대로 이렇게 나가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백신 접종 속도가 지금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 면역 인구 숫자는 7년이 걸린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의 면역력이 생기는 게 7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다소 암울한 기사도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미국은 참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어찌됐든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저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죄송합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일명 스펙이라 그러죠. 확산 조류의 가세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엘리엇은 스펙 용도의 자금 10억 달러를 조달하고자 은행들과 접촉 중에 있고요. 스펙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상 회사, 일명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지난해부터 비상장 기업의 우회 상장 경로로 미국 자본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죠.
지금 주식시장에도 스펙주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저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스펙의 자금 조달 규모는 8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이미 최소 116개의 스펙이 3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적극 개입하는 행동주의 투자자 폴 싱어가 1977년 설립한 엘리엇은 지난해 말 현재 운용 자산이 420억 달러에 달하는 헤지펀드입니다. 대단하죠. 특히 엘리엇은 과거 한국에서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반대하고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공격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다이얼로그 세미컨덕터는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코퍼레이션과 40억 유로 규모의 회사 매각을 위한 사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고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다이얼로그는 이날 성명에서 르네사스와 주당 67.50 유로의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적당한 시기에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주당 67.50 유로는 독일 증시에 상장된 다이얼로그의 지난 주말 종가의 20%의 프리미엄을 얻은 수준이고요. 다이얼로그의 시가총액은 50억 달러 수준입니다. 르네사스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업체 중 하나로 2019년에는 미국 반도체 업체 IDT를 6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르네사스의 시가총액은 205억 달러 규모고요. 다이얼로그와 르네사스는 모두 애플 협력사로 지난해 8월 양사 협력 확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국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미국 월가의 인식을 반영하는 경제매체 블룸버그 통신이 5일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가 세계 최장으로 인위적인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해 시장 폭락 위험이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블룸버그는 지난 3일 한국 정부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제기하고 나머지 종목은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과 관련해 펀드 매니저 등 갈수록 많은 시장 관계자들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해 왔다며 연장 결정은 아마도 한국 정치가들에 의한 포퓰리즘 때문이라면서 맥커리 한국 주식 부문 담당자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부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부가 시장 경제에 깊숙이 관여를 하게 되면 분명한 역효과를 낳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정말 시장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게 해야지만 건강한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무엇 때문에 특히 개미들, 사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야기하자면 기관과 외인과 개미인데요. 이 개미들이 없으면 한국 주식시장은 붕괴가 되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한국 주식시장은 외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후에 이번 주에 어떻게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상이 곧 올라가는데 HFT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애플과 현대차가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오늘 이 시간이 지금 한국은 벌써 주식시장이 열렸죠. 월요일이니까.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하는 현대 계열사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미 금요일에 상당수 외인들이 현대차를 팔아치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도록 하겠고, 어찌됐든 공평한 룰 가운데서 공평하게 싸워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공평한 룰이 아니에요. 개미들에게 철저하게 불리한 상황에서의 룰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역효과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외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옛날처럼 그렇죠. 쉽게 먹지 못하는 효과를 낳는 거겠죠. 저희가 미국에 산다 할지라도 미국 교포라 할지라도 한시도 우리 대한민국 걱정해보지 않은 적 없었고요. 더불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정말 다시금 개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시장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미주놀은 주린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린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채널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최근에 일고 있는 GME 일도 그렇고요. 개미들 편에서, 약자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미즈놀의 입장 표명입니다. 저희의 이 통키 뉴스 주말에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주변 분들에게 널리 소개시켜 주시고 격려의 댓글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즈놀 들어가셔서요. 미즈놀 채널 들어가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키 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키 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